내 재산 절반은 준호한테 줄 거야.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는 얼어붙었다. 장녀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엄마, 결국 우리한테는 끝까지 똑같네. 엄마 마음속엔 아들밖에 없었어. 차녀 민정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 우린 늘 뒷전이었고. 영자는 그저 무심한 얼굴로 술잔을 기울였다. 자신이 던진 한마디가 딸들의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그녀의 가슴속에 뿌리내린 생각이었고 그것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릴 씨앗이 되고 말았다. 김영자는 28배 남편과 사별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눈물조차 말라버릴 만큼 가혹했지만 새 아이의 엄마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노점에서 채소를 팔았다. 밤에는 막노동 현장에 도시락을 나르며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손은 늘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얘들아, 엄마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그렇게 억척스럽게 키운 삼남매는 제각각 자리 잡았다. 장녀 서연은 교사가 되었고 차녀 민정은 간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막내 준호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 어머니의 자랑으로 불렸다. 그러나 영자의 마음은 언제나 아들에게 쏠려 있었다. 남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로 옷도 학원비도 지원도 언제나 준호가 먼저였다. 딸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다. 엄마, 왜 또 준호만 챙겨? 우리도 자식이잖아. 얘가 막내잖니. 남자애니까 더 뒷바라지 해야지. 너희는 알아서 잘 크잖아. 딸들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하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 잘 키워야 가문이 든든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온갖 장사를 전전하던 영자는 결국 사업에 성공했다. 가게도 운영하고 집도 마련하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어머니가 되었다. 자식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나온 그 한마디. 재산의 절반은 아들에게 준다. 이 말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을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서연과 민정은 마음의 문을 닫았고 준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편애가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몸의 변화를 느꼈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두고 길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치매. 아직은 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억을 점점 잃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치매라니. 절망에 빠진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막내 아들 준호였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영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 그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속셈을.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영자의 인생은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김영자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난 뒤 한동안 스스로를 부정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설마 내가 치매일 리가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잊고 불쑥 불안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지려는 찰나 막내 아들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그 말은 지친 영자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언제나 든든한 아들이 곁에 있으니
아직은 괜찮을 거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 딸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민정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엄마 마음은 늘 준호 쪽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네요. 서연도 더는 붙잡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편애의 상처는 깊었고 엄마를 붙들고 싶어도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다. 결국 영자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미라는 살갑게 다가와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다정한 며느리인 척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저희랑 함께 사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미라와 준호는 이미 은밀히 작전을 짜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기억이 점점 흐려지실 거야. 그 전에 상속 서류부터 정리해야 해. 알아.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오직 돈과 재산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며칠 후 준호는 무심한 듯 서류를 꺼내어 어머니 앞에 놓았다. 엄마,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시니까 앞으로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 하나 써두는 게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영자는 순간 의아했지만 아들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컸다. 그러나 펜을 잡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쳤다. 하지만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를 달랬다.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괜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영자는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방문 틈 사이로 흘러나온 말이 귓가에 박혔다. 네, 형부. 어머니 거는 잘 돼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재산 정리 끝나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믿어온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린 꼴이 된 자신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억척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내가 너희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날 버리려 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녀는 결심했다. 아직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동안 반드시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되갚아주리라. 그날 이후 영자는 일부러 더 기억이 흐릿한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한 말을 잊은 척, 도장을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척. 아들과 며느리가 방심할 때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척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멀어진 딸들을 떠올렸다. 그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그들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영자는 몰래 메모를 적어 작은 상자에 숨겼다. 혹여 기억이 더 흐려져 버리더라도 언젠가 딸들이 이 메모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반드시 판을 뒤집어야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꺾이지 않고 버텨온 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영자는 준호의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딘가 낯선 공기를 느꼈다. 며느리 미라의 억지 웃음,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감도는 차가운 기운. 어머니, 편히 계세요.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미라는 싱긋 웃었지만 눈동자 깊숙이 감춰진 날 선빛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와 미라는 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챙겼다. 핸드폰은 건네받은 지 며칠 만에 사라졌고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정리해두라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야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단단한 압박이 스며 있었다. 영자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밤마다 뒤척이며 기억 속 조각들을 꺼내 붙였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신을 버리지 않고 곁을 지켜주던 두 딸의 얼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자식들 밥을 챙기던 지난 세월. 그 모든 게 준호의 한마디, 재산은 제 몫이죠라는 태도 앞에 무너지는 듯했다. 며칠 뒤 영자는 미라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이번 주 안에 위임장 준비해 주시면 돼요. 도장도 곧 받을 거예요. 그 순간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영자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했다.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속내를 꺼낼 거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준호는 잔뜩 술을 부어가며 말했다. 엄마, 인감도장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기억 더 흐려지면 힘들잖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영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다음 날 영자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집 전화마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감옥에 갇힌 기분.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을 굳혔다. 내가 지금은 늙고 병들었어도 아직 눈과 귀는 살아있다. 니들 함정에 그냥 빠질 것 같으냐. 그날 이후 영자는 연기를 시작했다. 때로는 기억이 흐릿한 척, 도장을 어디 두었는지 까먹은 척, 심지어는 준호와 미라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기력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이 타올랐다.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으려 해? 두고 보자. 내가 가진 걸 함부로 건드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미라가 부주의하게 노트북을 켜둔 채 방을 나갔고 화면 속에는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재산 이전, 위임장, 요양원 입소라는 단어들이 적나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복수의 계획이 떠올랐다. 영자는 며느리의 노트북 화면을 보고도 태어난 척 방을 나왔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까지 다 빼앗아? 준호,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세월을 다 모른 척하고 날 배신해?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부러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걸음을 비틀거리며 며느리 앞에서 도장을 찾는 신용을 했다. 내 도장 어디 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자 미라가 눈빛을 번뜩이며 다가왔다. 어머니,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영자는 순간적으로 억눌렀던 분노를 삼키고 일부러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방심해라. 니들이 날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수록 내 칼은 더 깊이 들어갈 거다. 며칠 뒤 준호는 직접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갔다. 엄마, 그냥 내 말만 들으세요. 은행 직원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영자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은행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기 직전 영자는 손을 떨며 일부러 사인을 엉뚱하게 했다. 아이고, 내가 또 헷갈렸네. 준호는 이를 악물었고 은행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았다. 엄마,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계속 버티실 거예요? 그 순간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패만 끼치네. 준호는 순간 연민이 솟은 듯 고개를 저었지만 미라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여보, 흔들리지 마. 어머님, 지금 치매잖아. 우리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다 우리 몫이야. 영자는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날 밤 영자는 몰래 방 안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숨겨둔 메모였다. 거기에는 중요한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다. 장녀 서연의 번호도 있었다. 하지만 집 전화를 쓰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 순간 미라가 전화를 받을 때 눌렀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뇌리에 스쳤다. 2번 위, 1번 아래, 다시 2번 위 그래. 그게 비밀번호였어. 다음 날 낮 미라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영자는 집 전화를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영자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다. 서연아, 엄마다. 나 좀 살려다오. 네 동생이 준호가 날 죽이려 든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목소리 속에 어머니가 너무나 절박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준호 집이다. 네 동생이 날 요양원에 집어넣고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 한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곧 미라가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대화만으로도 서연은 상황을 직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그 애들이 똑똑히 보게 해주마. 그날 저녁 준호와 미라가 다시 위임장 얘기를 꺼내자 영자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그래, 도장 줄게.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미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니들이 진짜 날 생각한다면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자. 3남매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나랑 시간을 좀 보내주면 좋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라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래, 그 정도쯤이야. 오히려 마지막에 도장을 받아내기 더 좋을지도 몰라. 영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영자의 제안대로 가족여행이 잡혔다. 장소는 영자가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남해 바닷가 펜션이었다. 그러나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은 서로 달랐다. 준호와 미라는 여행을 핑계로 영자의 도장을 확실히 받아낼 계획이었고 영자는 그 자리에 두 딸을 불러 세상에 진실을 터뜨리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먼저 딸들을 끌어안았다. 서연과 민정은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영자의 떨리는 손길 속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 더는 뿌리치지 못했다. 엄마, 왜 이제야 우리한테 연락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은 한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다. 바닷바람 소리와 함께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영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니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준호는 재빨리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지금 말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해요. 그러나 영자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두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얘들아, 니들 동생이 나를 요양원에 넣고
내 재산을 몽땅 가져가려 하고 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과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준호와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무슨 헛소리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자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미라와 변호사가 통화하던 음성이 흘러나왔다. 네, 위임장 준비해 주세요. 도장은 곧 받아낼 겁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미라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그냥. 그러나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민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편애받으면서도 결국엔 이런 짓까지 해? 인간이냐 너? 서연 역시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준호를 노려봤다. 우린 그래도 엄마 곁 지켜드리려고 했어. 넌 돈만 보였어? 준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원래 다 내 몫이잖아. 엄마도 맨날 그랬잖아.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집안을 이어야 한다고. 분노와 탐욕이 뒤엉킨 고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영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가 너만 바라봤지. 네 누나들은 외면하고 널 키우려고 내 몸을 갈아 넣었어. 그런데 그 보답이 이거냐? 날 버리려는 거냐? 펜션 안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와 미라가 변명과 고성을 내뱉고 두 딸은 울분에 차서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영자는 눈빛을 빛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좋다, 준호야. 이제부터 네가 만든 지옥,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게 이용해 줄게. 기억해라. 치매 걸린 늙은이 하나 속이려다 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 그 말과 함께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 뒤엉켜 있었고 아무도 영자의 눈에 번뜩이는 복수의 불길을 눈치채지 못했다. 펜션에서의 폭로 이후 준호와 미라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두 딸의 분노와 어머니의 녹취까지 드러나자 체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미라는 준호를 붙잡고 이를 갈았다. 여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어머니가 치매라잖아. 기억 더 흐려지면 증거니 뭐니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어. 준호는 불안에 떨었지만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떻게든 도장만 받아내면 돼. 하지만 그 순간 영자는 이미 다른 수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치매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기억이 가끔 헷갈리는 척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도장을 찾는 흉내를 냈다. 준호와 미라는 방심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서둘러 재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려 들었다. 며칠 후 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영자의 방에 들어왔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하세요. 나중에 다 엄마 몫으로 돌려드릴게. 영자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 챙긴다니 고맙구나.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고 준호와 미라는 숨을 죽였다. 그러나 영자가 사인한 종이를 받아든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종이 위에는 엉뚱하게 김영자 사랑해요라는 글씨만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엄마, 장난해요?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영자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내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과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는 안 돼.
차라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라도 모셔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끝장이야. 하지만은 없어.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하지. 그러나 이 모든 대화는 이미 영자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미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둔 것이다. 며느리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며 새로운 증거가 쌓여갔다. 며칠 뒤 준호와 미라는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엄마, 병원에서 검사 더 받아야 해요. 요양원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도 잘해주니까 잠깐 가 계세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차에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원장과 은밀히 악수하며 속삭였다. 이분은 치매가 심해요. 우리 대신 모든 절차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상태가 많이 뚜렷한데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영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제 두 딸도 있어요.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잠시 후 펜션에서 연락을 받은 서연과 민정이 요양원으로 달려왔다. 두 딸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와 미라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걸. 요양원 사무실은 순식간에 대치 상황이 되었다. 준호와 미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영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버튼을 누르자 미라가 차라리 요양원에 강제로라도 집어넣자라고 말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준호는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미라는 이를 갈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다. 영자는 두 딸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와 내가 함께다. 네 동생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이겨낼 거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은 더 이상 병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텨온, 그리고 이제 복수를 시작한 여전사의 눈빛이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가 드러난 뒤에도 준호와 미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준호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순간 욕심이 난 거야. 하지만 엄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나도 가족 지키고 싶었어. 그러나 영자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다. 가족을 지키려는 놈이 어미를 버리려 하니? 준호야, 변명은 내 입을 더럽힐 뿐이다. 미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도 그냥 살 길이 막막했어요. 재산만 있으면 우리도.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서연과 민정이 동시에 외쳤다. 그만해라. 엄마를 얼마나 더 괴롭히고 싶어? 그날 이후 영자는 행동에 나섰다. 숨겨둔 녹음기와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았다. 준호와 미라가 꾸몄던 음모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치매 걸린 어머니 재산 노린 부부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치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재판정에서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미라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녹취와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판결은 냉정했다. 피고 박준호, 한미라는 상속 사기 및 강제 입소 미수 혐의로 법정안은 술렁였고 영자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새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평생 준호만 바라보다가 너희 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이 지경까지 만든 거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저희한테 돌아와 주셨으니까 됐어요. 민정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같이 지켜드릴게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한 아들에게만 매달렸던 지난날이 후회로 남았지만 이제는 딸들과의 진짜 가족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영자는 세 사람과 함께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두려움 없다. 나를 배신한 자식은 무너졌고 나를 끝내 지켜준 아이들이 곁에 있다. 남은 날들은 복수 아닌 사랑으로 채워야지. 그러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영자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세상은 그녀를 병든 노인으로 보겠지만 그녀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이 살아 있었다. 얘들아, 내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말자. 우린 가족이니까. 노을빛 바다 위로 새 모녀의 웃음소리가 번져갔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너머 마치 경고처럼 메아리가 퍼졌다. 욕심과 배신으로 가득 찬 자식들아, 늙은 어머니를 얕보지 마라. 어미의 사랑은 끝까지 너희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영자의 복수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 교훈은 한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오늘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